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관습법 포함하지 않죠. 자, 여러분 예산은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아요. 법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법률에 의한 규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요구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자,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재량 준칙이라고 얘기하죠. 자, 됐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죠. 뭐를 따져야 돼요? 범죄의 경중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음주운전 전과 포함하는 거 비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3번 최장기 기간. 이건 일단 두 가지 알아야 되죠. 주유소 영업, 석유 판매업은 자, 대물적, 대인적, 대물적이기 때문에 양도인의 하자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여기서 양수인은 어떤 양수인이에요? 선의의 양수인이죠. 선의의 양수인에게 최장기간인 6개월을 주는 것은 너무했다. 자, 맞죠?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 우리 보건, 환경, 건강, 뭐 이런 데 굉장히 신경 많이 쓴다고 그랬죠. 뇌물, 이런 데는 엄격합니다. 음주운전, 이런 거 엄격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겁니다. 전량 폐기하더라도. 정답 4번.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공무수탁 사인 행정주체 행정청 맞죠? 그 다음에 자, 공무수탁 사인에게는 수탁한 맡긴 사무수행에 대한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영교도소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업무 자체가 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다 맞는 거죠.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판단여지. 자, 우리 판례는 판단여지를 재량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근데 굳이 학설상 구분하는 경우에는 재량은 효과와 관련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단여지는 요건과 관련된 것이다. 맞습니다. 이 요건에서, 요건이 일단 비대체적이어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판단여지 이론을 적용하죠. 자, 대표적인 사례로 면접 전형 같은 경우 자유재량 혹은 판단여지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어기면 안 돼, 그래도. 절차 규정이라 할지라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법원의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어떻든 그 땅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해야 할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방금 설명했고요. 석유 판매업. 자, 그 다음에 기부금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 가항상 허가에 해당합니다. 허가. 그래 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속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주류 판매업도 허가입니다. 허가. 주류 제조업은 특허 재량이라고 보고 주류 판매업은 자, 허가 기속이라고 봅니다. 그 때문에 자,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한약 조제권 인정했죠. 인정했고, 요때, 한의사들이 갖는 이익은, 자, 사실상의 이익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는 허가와 달리 직접 법규에서 내려지는 법규 특허가 가능하다. 예, 맞아요. 법규 특허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허가와 특허는, 여기서 허가는 가능해. 예, 허가는 가능하지만 특허는 반드시 특정인에게만 해야 되는 겁니다. 특허의 성격상. 허가는 여러분, 뭡니까? 신호 같은 것도 허가잖아. 그치? 그런 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자, 네. 이건 마치 뭐 공식과 같은 거죠, 여러분. 공유수면 메리머는 뭐예요? 특허죠. 특허는 뭐예요? 재량이죠. 재량은 부관 어떻게 해요? 붙일 수 있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 여러분, 토지 분할 처분성 인정됩니다. 자, 뭐는 처분성 인정한대요? 토지 대장상 뭐예요? 소유자 명의 변경. 소유자 명의 변경 법률 효과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등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거는 그런 정도 수준이야. 제 이름이 김현철인데 김현철이 아니라 김현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김현철로 바꿔주세요. 안 바꿔줘도 이거는 뭐 그렇게 처분성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소유관계 변화 생기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토지 분할,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토지를 나눠서 사용하겠다, 혹은 지목을 변경하겠다, 그 다음에 뭐 직권 말소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용과 관련한 거예요, 사용. 그리고 판례 이런 것도 있어요. 토지 대장상의 용도 변경. 이런 거 다 처분성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사용과 관련한 거는. 자, 그러나, 자,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이거는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문서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성인 건 기억, 리을, 미음, 기억, 리을, 미음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하자 승계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승계 이론. 자, 승계되지 선행 처분의 하자는, 처분인 하자는, 자,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효는 안 되지. 선행행위의 하자가 무효이면 안 되죠. 무효이면 안 돼. 취소 정도 사유가 돼야 되죠. 자, 2번 틀렸네. 자, 그 다음에, 독립된 행위 처분 안 되고요. 네, 요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 자, 시료되었으면 확인한 것은 불가하다. 맞고요. 자, 여러분, 요거 이제 1번의 기초에서 요거 얘기하면, 자, 시료 언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취소 처분으로 시료가 되는 건가요? 잦은 폐업으로 시료가 되는 건가요? 잦은 폐업으로 이미 시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니라 8월 3일 날 소멸되는 거죠. 정답 2번. 자, 예,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맞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네, 사전 통지, 어떤 침입적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거죠. 자, 부담적 처분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안 할 수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다. 뭐 긴급하거나 알리기 힘들었거나 곤란했거나 그다음에 뭐 불필요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그다음에 네. 지금 이용 수리 취소는 이건 당연히 침입적이니까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자, 군인사법령에 의해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를 사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의 규율을 붙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을 취소했습니까? 위법합니다. 정답 3번.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네,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10일 이내. 또 할 때는 10일. 그 다음에 여러분, 사립대학교는 국비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 성격을 갖는 게 아니고 틀렸습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사립학교는.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강제에 대한 문제네요. 자, 즉시강제. 자, 즉시강제는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즉시강제는 공익관계에 대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 즉시강제 성격 네 가지는 외우고 계셔야죠. 첫 번째, 급박성. 두 번째,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다른 걸로 하는 거지. 보충성. 그 다음에 사익이 너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크면 안 되죠. 비례성. 그 다음에 최선의 상태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최악의 상태를 막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극성. 자, 이거 순서 바꾸면 좋겠다. 그치? 순서. 비보, 급소. 이렇게 보면 되겠다. 급소를 맞았다는 비보가 들렸다. 급소, 비보, 급소, 급소, 비보.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네요. 급소, 비보. 자, 그래서 네 가지 성격, 비례관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불법 계획물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여러분. 영장주의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즉시강제에 앞서 사전통지나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즉시강제인데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지. 자, 그 다음에 일반법이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법 없어요. 자, 개별법, 뭐 소방기본법, 뭐 재난안전 뭐 정비법 뭐 이런 데 있는 거야. 개별법에. 자, 그 다음에 13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디귿 미음 4번 되겠네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먼저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사망이 됐어요.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라도 공무원의 민사상부구성은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유가족은 국가와 공무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권 맞아요. 뭐야 이거. 네. 자, 제가 여기서 먼저 배상심의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도 맞고.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은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영조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자, 서로 모순되는 신호만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고를 유발한 거니까. 자, 2번 틀렸죠. 항상 모든 손해배상의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은 포함되는 겁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포함된다. 이거 뭐야, 또 없네. 자, 넘어갈게요. 그냥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자, 원고 적격. 자, 원고 적격 인정하는 거. 자, 교수 임용 초분에 자, 여기서 전공, 뭐 그 전공 학생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전공 학생들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때 원고 적격 인정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자, 당연히 제약회사가 원고 적격 같죠. 자, 이거는 그거 뭐야, 처분고시로도 시험에 나오는 거고, 원고 적격, 제약회사가 원고 적격이 있다. 이걸로도 시험에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소매인이 군의 소매인에게 원고 적격 못 갔죠. 그 다음에, 네, 취소를 구할 때 원고 적격 갔습니다. 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시.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16 그러니까 두 개. 16번. 자, 이격거리. 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죠. 소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다시 가동할 수 없어? 원상회복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법률상 이의가 없어. 뭐 가중 요건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로 허가 처분, 원자로 사전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 맞는 말이죠, 이건. 이건 이해되죠, 여러분?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단계적 문제가 있을 텐데, 단계적 문제일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확약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가행정행위. 그 다음에 예비결정. 근데 이 예비결정이 이름이 좀 다양하죠, 여러분. 이 예비결정을 사전결정, 사전승인, 그 다음에 사전적정통보, 이런 게 다,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어쨌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분인허가. 자, 여기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요. 요 세 가지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다. 그다음 독자적으로 처분성이 있다는 거야. 또 하나. 자, 또 하나는 뭐야? 종국 처분이 일어나면 종국 처분에 흡수됩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종국 처분이 기속돼요, 안 돼요? 기속 안 돼요. 적정 통보해줬다고 무조건 승인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최종 승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게 시험에 나와요, 요게. 요 세 가지가. 자, 그러면 부지사정 승인 처분은 흡수됐기 때문에 수익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건 이제 부분 인허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분 인허가. 부지만 따로 떼어내서 인허가를 먼저 받은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되셨죠? 사용검사 처분에 사용검사 전의 상태 들어가 사용검사 자,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런 거?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네, 17번. 잘 나오는 거죠. 사정 판결.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조사해야 됩니다. 배상 방법이나 이런 것들 조사라는 건지 줘야 된다는 건 아니야. 법원이 책임지고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자,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자,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아니죠. 무효화가 안 되죠. 전제사간. 안 됩니다. 무효에는. 자, 이거는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처분의 유효성 여부는 당연히 처분 시, 사정 판결의 필요시 여부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자, 1번 사업시행계획에서 무효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죠. 확정되었으면 그 확정된 거 가지고 무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송 참가 인정되죠. 그 다음에 3번. 그쵸? 여러분, 전제사가 간접강제 인정 안 되죠? 정답 3번. 자, 4번. 네, 맞아요. 자, 4번은 틀렸는데 어떻게 바꿔야 돼요? 경우가 아닌 한. 자, 경우가 아닌 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자, 19번. 자, 민중소송은 법정주의죠, 여러분. 법정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주민소송의 유형. 소송의 유형으로 부당해서 받아들여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기되는 소송으로 객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맞고요. 민중소송은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누구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요.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정주의입니다. 자, 4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정을 제기할 때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개를 고의한 이고 있는 경우에 재개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하면 안 되죠. 소송으로 가라. 자, 그 다음에 3번. 자, 거부 처분의 취소 재개를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개의 취지에 따라 이전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이 재개의 기동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 위법하다 해서 끝내야 되고 정답은 4번. 네, 그래서 공고해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통치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행위. 자, 고도의 정치적 성격, 그쵸? 남북 정상회담, 네, 이거 송금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통치행위성 인정 안 했죠.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결정, 자, 자제되어야 된다. 사법자제설, 그쵸?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 군사훈련,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사법심사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군사보호, 뉘앙스가 비슷하니까 군사보호구역 설정은 처분 통치행위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건 통치행위성 인정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통치행위성 인정 안 했어요. 정답 3번. 자, YS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 경제명령, 통치행위. 자, 2번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관행이 있어야 되고 그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상표는 하지 등을 가능하다면 쉽게 무효하면 안 되죠. 무효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종합적 해석, 그 다음에 합치지향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지향적 해석. 자, 그 다음에 디귿법. 자, 그 종류와 세계 산출 근거. 자, 밝히지 않고, 자, 여러분, 오랜간의 적법, 여기 중요한 거. 적법 절차 원칙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헌법적 원칙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행정관습법에 통용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물론 아주 예외적인 그 수도이전 관련 판례가 있긴 하지만 기본은 보충적 효력설입니다. 보충적 효력설. 개폐적 효력이 없는 게 보충적 효력설이에요. 개폐적 효력이 있으면 대등적 효력설이라고 하는데 아주 원칙은 아니고 아주 예외적으로 수도이전 판례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있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설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틀린 거 디귿, 리을 4번.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전문 개정되면 다 경과구정도 실효되는 거죠. 전문 개정은 폐지된 거와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자,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는 법령도 존재하죠. 수도권 정비사업법이라든가 제주 뭐 국제도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법령은 대한민국 영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이긴 하지만 이제 외국인에게도 상호주의 원칙 적용하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자, 헌법 불합치 결정. 수군여부, 수구조의 여부까지도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자, 요거 시형아파트 특별분양 신청권, 요거 대표적인 거죠. 내부 행정지침입니다. 내부 행정지침. 이런 걸로는 개인적 공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권 민중적 관습법이죠. 그렇죠? 민중관습법.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수산업법에 있는 관행어법이에요. 이걸 민중관습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부르니까 어업권이라고 불러요? 입업권이라고 불러요? 이런 게 입업권이야. 자, 관행어업권이 입업권이야. 그냥 어업권은 여러분 그냥 성문법상의 특허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기본권이. 사회권이죠.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죠.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렇지 않은데. 뭐야? 이게 밑에 게 자유권적 기본권이지. 이런 건 법률에 구체화되고 이런 말 안 나오잖아. 그냥 바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여러분, 집행명령이 뭐 폐지되면 같이 없어지긴 하지만, 개정에 그친 경우에는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자, 맞는 말이고. 자, 니은번. 위헌 결정이 나면요. 위헌 결정이 나면 폐지되고, 그냥 자동으로 폐지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 거죠. 자, 재임 금지 원칙에 따라 대강을 정하고는 할 수 있어요. 대강을 정하고. 대강이라는 게 뭐예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그랬죠. 핵심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자,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법률 구체적 범위를 정하기만 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입법사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범위가 포인트겠네. 6번 보겠습니다. 이거 노인복지법 관련한 거죠. 자,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노인복지 지침에서는 70세로 올려버렸습니다. 노령수당의 대상자를.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이만한 고시 등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처식에 인정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규명령 가능하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그럴 때는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 노인복지 지침은 제 처분은
적법하다. 이거 틀렸네, 이거는. 적법하진 않잖아, 이게. 위임의, 쉽게 얘기해서 상위법 위반이죠.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거죠, 지금. 자, 그럼 이것도 틀렸네. 적법하지 않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훈령, 행정규칙의 형식이죠. 그런데, 자,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은, 자,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훈령이 행정규칙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해요. 법령 보충 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이죠. 자, 그러니까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행정규칙 아니야.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특정 행정기관의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합니다. 자, 정답은 4번. 7번 보겠습니다. 7번 아까 얘기했죠? 단계적 행정행위. 자, 부지사전 승인 처분. 자, 건설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존재가치를 상실하죠. 존재가치 상실하고 소유이익을 잃게 됩니다. 맞아요.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자, 부분허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분허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을 기준이 되면 물론 기준이 된다. 맞고요. 자, 내인가는 확약이죠. 확약이 판례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죠. 내인가 우선순위. 그렇죠? 이게 확약이에요. 확약. 그럼 확약은 자, 내인가를 한 다음에 이를 취소한 자, 그렇죠, 여러분. 내인가 우선순위 자체는 처분성이 없으나 이를 취소하거나 거부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있다고 보죠. 자, 내인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자, 이것도 맞는 말, 이거 다 맞는 말. 그 다음에 4번. 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사전결정이 귀속되진 않아요. 세 가지 포인트 잘 외워두세요.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 그치?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뭡니까? 양도인에게 침입적 처분이죠. 자, 그래서 행정조처법 적용 가능합니다. 즉, 종전업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가능해요. 자, 맞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신고가 있고 수리가 있을 때 신고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쨌든 이게 무효잖아요. 신고 자체가. 그러면 수리의 대상이 되는 신고가 무효이기 때문에 수리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운송사업 특허 재량 볼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가능해요. 요건 가능해. 판례에서. 뭐는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봤어. 동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이력만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안 돼. 위법하다라고 봤는데 해당 지역은 가능해. 해당 지역. 여러분 택시 운전할 때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운전했던 영업운영 택시를 운전했던 사람이 고양시에서 개인 택시를 따야 운전을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지역은 가능해. 근데 동일 회사에서만 근무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건 위법하다고 봤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9번. 자, 선결 문제. 같네요. 그렇죠? 선결 문제. 자, 1번 보겠습니다.
소유권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공매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라면 자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자 요거는 기각될 것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무효 사유라면 자 인용될 것이다. 인용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네요. 그러면 자 가배 청구를 각하합니까? 아니지. 손해배상은 그냥 해주면 되는 거죠. 자 3번이 틀렸네. 각하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뭐와 무관하게 효력과 무관하게 위법 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따지는 소송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자, 네 맞아요.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자의 치유는 원래 인정되지 않는 건데, 자,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제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당시 하자는 후에 추가 동의서가 절주됐던 치유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미하지 않은 하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자는 기본적으로 치유의 대상은 경미하다. 경미하다는 것의 기준은 주로 절차상 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네, 그렇죠. 비례의 원칙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선행 부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자, 선행 처분을 직권 취소했어요. 그러면 다시 직권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부가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광어권 취소 처분 후 선출원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광어권을 복구시키는 조치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특허이기 때문에. 그쵸? 자, 정답은 3번. 자. 자, 취소의 취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취소의 취소는 소송되지 않는다. 그렇지? 되살아난다고 볼 수가 없다. 어떤 처분에 대한? 침익적 처분에 대한. 그렇죠? 수익적 처분은 인정하고. 이거 지금 침익적 처분이잖아요. 대표적인. 자, 행정지도 가겠습니다. 행정지도. 자, 이건 말 그대로 요청한 겁니다. 즉, 권고적 성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자, 행정절차법에 당연히 공법상 계약은 내용이 없죠. 내용이 없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처분 전에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서면도 가능해. 정보통신망도 가능해. 뭐도 가능해. 구술도 가능해. 모두 가능합니다. 틀렸네. 자, 그 다음에 14번. 강제집행 보겠습니다. 강제집행. 1번. 자, 강제집행. 그다음에 강제집행 뭐가 있어요?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직접강제 여기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사망한 건축주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죠.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신전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은 쉬워요, 여러분.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선택적 활용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네, 네, 맞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날 위법합니다. 장래를 향하여 재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자, 또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네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수단은 뭐야 이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대이직 요 세 가지가 비금전적 의무죠. 여러분 특히 이행강제금을 헷갈리면 안 돼. 이행강제금은 금전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시정명령,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과 같은 비금전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는 게 이 대이강직이고, 요것만 이제 금전적 의무가 되는 거죠. 이거 세금 안 냈을 때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1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강제집행 수단은 비금적 의무에 대한 수단으로 대집행 이행은 아니 둘 다 비금전적 의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 틀렸네. 자, 2번 맞고요. 3번도 맞고 그다음에 4번도 맞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좀 뭐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주로 있는 거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실명법 뭐 이런 데에 걸려서 실명법. 자, 이런 데에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냅니다. 자, 즉시강제네요. 즉시강제. 자, 영장주의 관련해서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뭐예요? 절충설이죠. 절충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영장주의 요구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아예 그냥 영장 불효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절충설이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응급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 의무 불이행을 기다리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손해배상. 자, 빙판길에 미끄러졌고, 그 다음에 중앙선을 침범했어.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도로들이 이럴 수는 없죠. 뭐 슈퍼맨이야? 신이야? 공무원은 신이 아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거 설치되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미설치되어 있다라고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미설치만으로도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방울 울타리가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이것을 미설치했다는 것만으로 이것 때문에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자 4번. 자, 제3자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국가가 잘못한 것이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할 수 있는 거죠. 자, 18번 있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소송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하고는 다른 거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채석 허가도 중요 시험에 잘 나오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 인정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증 발급. 사증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비자라고 했죠. 상호주의 원칙 적용하고. 자, 사증은 취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죠. 우리나라랑 관련성이 있는 대상이면 몰라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네,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소이익이네요. 소이익. 이거 소이익 인정돼요? 부정돼요? 부정. 되죠. 자, 부정됩니다. 자,
후행처분을 가지고 따져야지. 후행처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부정됩니다.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서. 이것도 부정됩니다. 다시 군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라만 긍정되는 거죠. 자, 왜 월정수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3개. 자, 20번. 자, 20번 정답 4번. 자,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또 50분부터 마지막 40문제 풀어보고 50분에 할게요.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